지금 한국 교육은 적당히 빨아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워서 그냥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새로운 아이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최근 지금까지 한국 교육에 대한 어떤 변화들, 대학 입시를 폐지해야 되고 대학 서열을 폐지해야 되고 대학 등록금 폐지해야 되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은 뭐겠어요? 단순히 어떤 당위,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로드맵을 그렸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뤄낼 얼마든지 역량이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게 이 책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많은 분들에게 좀 권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에 앞서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진보당에서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20년째 대학의 완전한 무상화와 평생 교육까지 무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 후보로도 출마를 했으니까요.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진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함께 이 모종의 혁명을 모의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진보당이 그 완성에 끝까지 함께 마음을 모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0년 전 2011년 5월 어느 대학의 총학생회실에서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결의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모1 모시에 광화문 광장에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200명만 모여서 한번 시위를 해보자. 200명이 연행이 되면 다음 날 또 200명이 모여서 또 잡혀갈 때까지 시위를 해보자. 그렇게 100여 명이 모여서 결의를 할 때는 학생들의 그 작은 투쟁이 대학 무상화와 대학 평준화라고 하는 오랜 꿈을 한 발 더 전진시킬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투쟁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이유로 이듬해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 당의 대표로 아직도 진보정당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년 전 촉발됐던 반값 등록금 투쟁의 그 열의가 10년 동안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빚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때 광장에 울려 퍼졌던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공정성 시비, 능력주의의 목소리로 또 바뀌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마음 아픈 심정입니다.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전환의 시점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 그 귀중한 씨앗을 퍼뜨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 앞에 계시지만 김누리 교수님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시면서 책이 많이 팔리고 영상이 많이 도는 것을 보면서 한 20년 전부터 하던 이야기인데, 민주노동당에서 그렇게 많이 외치던 이야기인데 왜 사람들이 이제서야 주목하고 또 동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까, 참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또 촛불의 광장까지 만들어내면서 전환의 시점을 준비해오고 있었던 그 노력의 결과물로 이제는 많은 대중들께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학이 변해야, 교육이 변해야 나라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촛불 항쟁 이후에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들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고 이 교육혁명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현재 청와대 그리고 각급 교육청, 국회에까지 이러한 교육혁명의 현장에 함께 몸담았던 많은 주체들이
포진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한 과제들을 청와대와 국회와 교육청들에서 눈에 띄게 실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차기 정권에서 역시 그러한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실행해야 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정책 세미나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를 위한 국민 운동을 호소하는 자리인 만큼 이런 이제 책을 내시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요. 이 자리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운동의 차원에서 어떤 호소나 함께 실행하고자 하는 과제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고민입니다. 뭐랄까요? 이 대학 평준화 정책 이것이 예전에 이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권역별 뭐그 연합대학 이런 이름으로 계속 정책들이 이제 일부 바뀌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그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이제 국공립대부터 먼저 하자라고 했을 때 서열이 가장 그 최상위 서열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이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정권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올 정도였는데 저는 우리 그 대학 서열이라는 게 개인의 능력만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말 그대로 사교육비죠. 이 사교육비로 사실은 분칠한 것이 이제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이걸 결정을 이제 하는 건데 사실 그 갑자기 공동 입시하자, 공동 학위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그 비용을 언제부터 쏟아부었느냐? 초등학교 단계도 아니고 사실은 유치원 단계부터 사교육비를 쏟아부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교육비 효과를 전부 없애고 공동 입시하자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그 뭐 이 공식 비공식 통계로 봤을 때 이제 사교육비 40조 원이었는데 이 40조 원에 많은 돈을 쏟아부은 사람들은 사실 억울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자 그다음에 서울대를 빼고 그러면 나머지 국공립대학 말 그대로 이제 이 공동 학사나 공동 입시하자라고 했을 때 서울대가 빠지고 나니까 이제 부산대 학생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만 반발한 게 아니고 저는 그 대학의 교원이나 직원 또는 그 학생들의 학부모도 반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동 입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 커리큘럼을 공유하는 말 그대로 이런 공유형 대학부터 먼저 시작하자 해가지고 이제 좀 이 방향을 이제 바꿨는데 저는 그 학부모들의 또는 국민들의 인식이 빨리 바뀐다면 공동 입시도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 변화의 속도가 늦다면 공동 학사, 공동 학기부터 하고 최종적으로 공동 입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우리나라 대학 개혁이 사실은 이제 곧 대입시를 보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사실은 유치원 보낼 때부터 이미 자기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는 이미 학부모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부터 사실은 설득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개인도 불행하다.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한 대학 그리고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국가의 장래도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대학 체제 이거에 대한 설득은 제가 볼 때는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그 인식론적인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전면 개정판이에요. 초판을 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썼습니다.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개정판을 내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대학 평준화 운동, 대학 무상화 운동 현실성이 있어? 실현 가능한 거야?
라는 회의가 솔직히 있어서 소극적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다시 좀 바뀌게 되는데요.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대학 평준화와 무상화가 되려면 법 개정과 막대한 재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실현이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진보정당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사회주의 세력은 변혁은커녕 개혁조차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게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당분간 안 될 것 같아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건 비현실적인 과제야 라는 마음이 솔직히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그러다 최근에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학생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이 위기는 사실은 어떤 계급, 계층과 가리지 않고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대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거야? 최소한의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다. 그 위기 자체가. 학생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걱정하셨지만 실제로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면서 소수가 독식하는 사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야? 라고 물어보면서 같이 이제 수업을 하면 대다수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저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제를 제기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운동을 해나가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많은 사람의 참여와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는 그런 식의 방식들을 제대로 개발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폭발성은 대단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정치 세력들을 이렇게 우회하지 그들의 의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래로부터 대중적 힘에 의해서 이 운동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정치 세력들을 강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앞으로 이런 아래로부터 운동을 통해서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학 서열화 완화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는가라는 부분들이 우리 책에서도 아마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책을 넘어서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